자, 여섯 번째 단어는 명제입니다. 명제. 역시 집합하고 관련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작은 완전히 새로운 또 독립된 단어이기 때문에 뭐지? 우리가 배울 거, 우리가 개념 정리할 거, 그다음에 약속된 것들 먼저 살펴보고 그들 가지고 집합하고 또 어떤 관계 있는지도 살펴볼 거야. 자, 첫 번째 그럼 명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명제가 먼저부터 봐야겠죠. 뭐라 돼 있냐? 명제는 책에 있는 대로 부르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그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말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딱 어떤 식이나 문장을 봤을 때 얘가 참이다, 거짓이다 말할 수 있으면 그건 명제야. 그렇지 않으면 명제라고 부를 수가 없겠지. 예를 들면 3은 1보다 크다. 식이지. 네. 참이야, 거짓이야. 참. 참이라고 말했지. 이게 뭔가 이거 명제인 거야. 그지? 사람은 동물이다. 참이라고 말했지. 명제인 거야, 이거. 그지? 또 뭔 얘기를 할까? 이 분필 색깔은 빨간색이다. 그치? 이게 무슨 빨간색이야? 흰색이 뭐지? 거짓이지. 뭐야? 명제? 맞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명제야. 그치?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명제야. 식이든. 근데 예를 들면 민지는 착하다. 거짓. 봐봐, 참 거짓이 다 다르잖아, 그치? 그치? 확실하게 참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뭐가? 명제가? 아니야. 자, x 더하기 2는 5야. 참이야, 거짓이야? 모를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뭐야? 아니, 거짓이 아니면 명제가 문제가 아닌 아니고. 거지. 그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네. 거짓이라고 명제가 아닌 게 아니야. 참이든 거짓이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체가 이미 그건 명제라는 뜻이야. 네. 명제가 아닌 거는 그 판단이 모호한 거. 사람에 따라 달라지거나 아니면 판단을 내릴 수 없을 때 그들은 명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없죠, 그렇죠? 자, 156쪽 보시면 명제의 부정이 나옵니다. 부정. 자, 부정. 부정 뭐냐면 나무처럼 4는 짝수다. 명제 아니야? 명제죠. 참인 명제죠. 참인 명제. 네. 그럼 부정은 뭐야? 우리 일반성 부정. 아니다라는 게 부정이잖아. 그럼 4는 왜 짝수가 아니다. 짝수가 아니다라고 쓰면 이게 뭐야? 얘 명제의 부정이 되겠죠. 근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겠지. 당연한 거냐? 참인 명제를 부정하면 뭐가 되겠어? 거짓이 되겠지. 그지? 네. 이 분필은 빨간색이다. 거짓인 명제지. 그럼 이거의 부정은 뭐가 되니? 이 분필은 그치? 빨간색이 아니다잖아.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빨간색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명제의 부정은 뭐뭐이다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부정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거짓은.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 부정은 참이 될 수밖에 없겠지. 부정하고 반대하고 헷갈리지 마요. 자, 4는 짝수다. 의 반대가 부정이 4는 홀수이다 하면 안 돼요. 반대는 아니고 부정은 그게 아닌 거잖아. 그러면 짝수가 아닌 것은 홀수잖아요. 맞아? 아니지. 수에는 짝수 홀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짝수 홀수는 어디서만 다루는 수야? 자연수에서만 다루는 거지. 좀 더 넓혀도 정수에 다루는 거지. 근데 수에는 그럴 수만 있나? 유리수도 있잖아. 3분의 1은? 3분의 1은 짝수야, 홀수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짝수가 아니다 안에는 3분의 1 같은 수도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그냥 홀수라 해버리면 그런 수는 네가 다루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부정이 아니지. 그지? 부정은 무조건 뭐뭐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반대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가 부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니? 여기서 바둑돌 흰색하고 검은색밖에 없지. 그러면 이 바둑돌은 흰색이다. 부정은 뭐가 되냐? 흰색이 아니다. 이제 바둑돌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니까 검은색이다 말해도 괜찮지. 네. 딱 상황이 딱 두 개만 있을 때는 반대가 곧 부정이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얘기야. 나는 남자다. 부정은 남자가 아니다가 맞는 거겠죠. 그럼 나는 여자다가 되면 부정이 아니죠.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들이 뭐 삼각적 존재하나?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염색체상으로 XYZ가 XYZ 뭐라고? XXY 가진 염색체 가진 사람도 있지, 그렇지. 그럼 뭐 생각적으로 남자도 여자도 말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부정을 말할 때는 함부로 반대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됐지? 진짜 뭔데 있나 보네. 이거 말해. 있는데 표시가 안 나. 자, 그렇지? 그래서 자 이렇게 명제와 그 부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명제를 보통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 수학은 항상 기호잖아, 그렇지? 명제를 기호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소문자 P, Q, R 등으로 써나갑니다. 예를 들면 P라는 명제는 자는 짝수다. 이렇게 해서 이 명제의 이름을 P라고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제의 이름을 달 때 소문자 P, Q, R 순으로 붙여 나가시면 돼요. 또 필요하면 모두 주세요. 그러면 부정은 P의 부정은 뭐야? 4는 짝수가 아니다가 해야 되지. 이 P라는 명제의 부정은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P를 쓰고요. P 앞에 부정을 의미하는 이 물결 표시를 합니다. 자, 이 물결은 무슨 뜻이야? 부정이라는 뜻이야. 아니라는 뜻이야. P가 아니다는 뜻이야. 됐지? P가 아니다 있거나 아니면 영어로 not P 이렇게 표시해주시면 돼요. 부정을 나타내는 기호야. 그래서 어떤 명제를 부정할 때는 앞에 부정기호 물결을 붙여주시면 되겠다. P가 아니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P가 참이면 not P는 뭐가 되고요? 거짓이 되고요.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 되겠죠. 조심할 거는 명제 뭐야? 문장이나 식이나 뭐든 상관없는 거야. 그냥 이걸 딱 봤을 때 참 거짓을 말할 수 있으면 다 그냥 명제.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얘는 뭐가 될까? 이거 봐. P가 아닌 게 아니다. P. 그죠? P다, 그치?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는 거잖아. P가 아닌 게 아니면 그럼 P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부정을 한 번 더 부정하면 원래 그로 돌아온다, 그치? 4는 짝수가 아닌 게 아니다. 짝수라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명제랑 비교해야 될 게 있어요. 명제랑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조건이 한개 나와요. 우리 교재로는 157쪽이 되겠다. 자, 분명히 아까 우리가 명제를 구분할 때 예를 들어 나왔지. x 더하기 2는 뭐라고 쓰면 아까 썼던 것 같아. 이거 명제였어 아니었어요? 아니었지. 왜? x가 뭔지 모르니까 참이나 거짓이다 말할 수가 없잖아. 다시 말하면 x가 만약에 뭐가 된다면 3이 된다면 얘는 뭐가 되고요? 참이 되죠? 네. 근데 x가 3이 아닌 다른 숫자라면 얘 문제는 뭐 되냐? 결국 x 값이 결정되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가는 되겠죠. 네. 이것처럼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거. 그런 식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해요. 명제는 그 자체로 무조건 참, 거짓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조건은 그 속에 x라고 했지만 x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x로 표현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문자가 있어서 그 문자의 값이 정해지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명제 대신에 조건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조건은 결국은 x나 뭐 a 같은 y 같은 문자들이 들어있는 식이나 문장들을 말해요. y는 3의 개수다. 명제야? 아니요. 아니잖아. 근데 y가 만약에 3이면 참이 되죠. y가 5가 되면 거짓이 되죠. 뭐가 되네요? 조건이겠죠. 네, 조건하고 구분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조건은 뭐 다른 문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문제 나올 때 x가 제일 많이 쓰여요. 그래서 조건을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는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 명제는 그냥 PQR 소문자로 썼죠. 조건은 PX, 소문자 QX,
소문자 RX, 소문자 SX 이렇게 뒤에 X를 붙여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 명제처럼 식이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X가 들어있다라는 의미 정도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귀찮아서 그냥 명제처럼 그냥 조금도 PQRS라 쓰는 경우도 많아요. 선생님 혼란스러운데요? 뭐 혼란스러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잖아. 그래서 봐봐. P를 놓고요. X 플러스 3은 5 이러면 조건을 쓴 거야? 명제로 쓴 거야? 조건을 쓴 거야, 그치? 왜? 이 자체가 조건이니까 조건을 봐야지, 그치? 그러니까 X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명제 아닌 거야. D를 보시면 얘가 조건인지 명제인지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 얘기해 줄 거야. 조건 P 또는 명제 P 이렇게 얘기해 줄 거야. 그래서 X를 생략하고 쓰는 경우도 있다는 정도만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 다음 이 명제와 조건 중에서 그 조건 같은 경우는 얘는 항상 참 거짓이 고정되어 있지만 얘는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지지. 그러면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 값들이 있겠지. 그치?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그런 X값의 모임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리집합이라고 불러. 진리가 무슨 뜻이야? 참이라는 뜻이야, 그치?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뭐 하는 거야?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을 집합으로 만들어서 뭐 하는 걸? 조건 P의 진리 집합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요 조건이잖아. 요 조건의 진리 집합이 뭐가 되겠어? 그치? 3밖에 없잖아, 그치? 따라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게 뭐야? 이 조건 P의 진리 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 P의 진리 집합은 대문자 P로 쓰기로 약속합니다. 우리 앞에서 집합 기호는 대문자 알파벳으로 썼잖아요, 그치? 대문자 A, B, C 원소를 소문자 쓴 것처럼 진리 집합은 P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보세요. Q라는 조건이 있어요. Q는 이게 있어요.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지. 왜? X가 뭐 1이면은 참이 될 수 있고요. X가 10이면은 거짓이 되는 거잖아. X가 따라서 참 거짓이 나올 수 있게 이 조건이야. 그러면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값 찾아볼까? X는 어디부터 들어갈 수 있어? 1부터 2, 3, 4까지 되지. 그지? 자연수란 전제에서 보면 이게 뭐야? 조건 Q의 참이 되게 하는 집합. 조건 Q의 진리 집합이겠죠. 대문자로 쓴다. Q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자, 진리 집합이 뭔지 알겠지?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그러면 그 집합은 원래 조건의 기호를 대문자로 써주시면 되겠다. 됐지? 그래서 조건에는 항상 뭐가 따라온다?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진리 집합이 따라온다. 물론 어떤 조건 같은 경우는 진리 집합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공집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R X 제곱이 0보다 작은 실수. 제곱해서 음수되는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따라서 이놈의 실집합은 뭐가 되니? 원소가 아무것도 없네. 실집합 R은 공집합이 되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그지? 이게 또 조건 맞잖아. 그런가? 조건도 되고요. 뭐도 되니? 명제도 되지. 왜? 절대로 성립하지 않잖아. 그럼 무조건 이건 뭐야 되니? X가 뭐든 간에 거짓이 될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럼 이 명제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 그지? 그러니까 X가 있어도 명제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 얘는 조건이라기보다는 명제라고 봐야 맞는 거겠죠.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은 명제가 아닌 게 조건이 붙으면 명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명제가 아닌데 조건이 붙으면 이 조건의 의미를 쓴 거야 지금? 아니지. 그냥 뭔가 다른 게 더 붙으면 명제가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아닌 글이 있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으면 명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어진 식이나 문장이 그 자체로 지금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명제가 아닌 거잖아. 네. 근데 뭔가 다른 게 더 붙어가지고 그걸 참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로 바뀔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맛이 선생님 그럼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사람이 키가 크다 이렇게 했는데
그치. 여기서 키가 크다는 기준은 몇 cm 그렇지, 이상이다. 그렇지, 그렇지. A는 키가 크다. 명제 아니야. 아니지. 키 크다 기준이 없잖아. 참다 여기서 말할 수 없지. 근데 여기다 A는 뭐 B보다 키가 크다 그러면 둘을 키 재보면 되잖아. 큰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겠죠. 키에서 B가 더 크면 참 B가 더 크면 그지 명제로 바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뭐가 붙는 게 중요한 게 어쨌든 뭐가 새로운 게 붙으면 전혀 새로운 명제 문장이 되잖아. 그지? 새로운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그 자체만 가지고 참 어디서 판단할 수 있는지만 보시면 돼. 뭐가 붙어서 생기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 전혀 생각할 필요 없는 소리라고. 그냥 뭔가 이거랑 전혀 완전히 다른 문장이잖아. 이거랑 뭔가 관련 있는 문장이야? 이게 추가가 됐다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문장이라고요. 그지? 그냥 그 자체, 문장 자체만 놓고 판단하시면 돼. 그게 어떻게 바뀌었든 간에 바뀐 모양 그대로 놓고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또 새롭게 바꿨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하지 마. 그냥 바뀐 거 놓고 봤을 때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 명제 되는 거야. 명제는 참 거짓을 그 자체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 조건은 X나 문자에 있어서 그 문자가 정해져야지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조건. 그 중에서 참이 되게 하는 그런 X 값들을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 조건 P의 진리집합. 자, 봐요. 이거 궁금한 게 좀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아까 명제의 부정도 이렇게 썼지. 조건도 마찬가지야. 조건도 뭐가 존재하니? 부정이 존재할 수 있잖아. P라는 조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X 더하기 2는 5라는 조건이 있으면 X 더하기 2는 5가 아니다라는 조건도 만들 수 있죠. 얘는 뭐야? 조건 P의 부정이니까 어떻게 한다? P의 쓰고 앞에다가 부정 표시 똑같이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명제든 조건이 다 앞에 물결 표시가 붙어 있으면 얘가 아니다라는 부정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 P가 아니다의 진리집합을 생각해봐요. P가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이 지금 이잖아. 그게 집합 P잖아, 그지? P가 아니다를 만족하는 집합은 뭐가 되겠어? P의 여집합이 되겠잖아. 우리가 어떤 집합이 여집합은 이놈의 원소가 아닌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여집합이잖아. 얘가 5가 되는 원소가 3이면 5가 되지 않게 하는 원소는 P의 당연히 뭐가 되니? 여집합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부정의 여집합은 부정의 진리집합은 뭐가 된다? 여집합이 된다. 그래서 명제에서 부정은 집합을 바뀌면 무슨 의미로 바뀐다? 여집합의 의미로 바뀐다라고 그렇게 매칭을 시켜서 이해시켜도 좋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혹시 이제 조금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건데 X가 이건 뭡니까? 조건이죠. 이 조건을 P라고 할게. 자, 그럼 이 P의 부정을 한번 써봐. 3보다 작다의 부정이 뭐가 되겠어?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지. 이거는 반대잖아. 부정은 뭐야? 3보다 작은 게 아니다지. 3보다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로 써야 되는 거야. 부등식에서 부정 만들 때는 반드시 부등의 모양을 잘 보셔야 돼. Q는 X는 1 이상이다. 얘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1보다 크지 않다. 뭐야? 크거나 같지 않다. 작다. 1보다 작다. 오케이? 이런 것들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명제든 조건이든 기호도 비슷하게 쓰고, 그지? 부정도 비슷하게 갖다 쓰는데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항상 참 거짓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진리집합이 존재 안 해요. 근데 얘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이 되게 하는 것들을 모아서 진리집합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조건의 부정인 조건의 진리집합은 원래의 진리집합의 뭐다? 여집합에 해당된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문제를 잠깐 보고 다시 앞으로 올게. 개념 좀 잡아야 되겠다. 야. 자, 필세제 1번 볼게. 1번 몇 쪽이야?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문제야. 1번 4다 너는 7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요. 거짓이니까 이거 뭐다? 명제가 맞죠.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사람아 2번 참이야 거짓이야? 몰라요. 모르지. 그럼 뭐가 되겠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 되겠죠. 이러면 7이 집합 뭐가 되겠어? 쓴다면 4가 되겠죠. 그치? 세연아 적꽃은 아름답다. 참이야 거짓이야? 알 수 없어. 알 수가 없지. 따라서 너도 명제가 아니지. 네. 그리고 이 조건도 아니지. 네. 그치? 네. x가 없잖아. 문자가 없어서 x 값에 따라서 참고값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판단 자체가 모호한 거기 때문에 명제가 아닐 뿐이야.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라고 해서 다 조건이 되는 건 아니야. 명제가 아닌 것 중에서 그 문자 값에 따라서 참고값이 판별되는 놈들을 따로 조건에 얘기하는 거지. 그거 말고 조건도 명제도 아닌 놈들이 존재하잖아. 성우야? 이거 참이야 그리시야? 쉽게 생각해. x 정확히 했잖아. 참이 뭐 참이라고? 왜?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라. 참이네. 2분의 1 집어넣어봐라. 참인가? 아니잖아. x 값에 따라서 참전시설 어때? 달라지긴 하지. 뭐야? 명제가 아니고 뭡니까 이거? 조건이지. 자, 조건이니까 우리 진리 집합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얘를 참이 되게 하는 x 값을 찾으면 되겠죠. 뭐 하면 되겠냐? 그냥 푸시 풀면 되겠죠. 2차 공식이잖아. 이렇게 되겠지? 그것에 까먹진 않았겠죠. x는 0보다 작다 또는 x는 얘가 이 조건에 뭐가 된다? 진리 집합이 되겠죠. 이 조건을 참여 되게 하는 x값을 거의 찾았습니다. 5번 명제 아니야. x 있으니까 명제 아니네. 아니지? x 결국 어떻게 되니? 치워져요. 없어지지. x가 뭐가 들어가든 간에 항상 2가 1보다 크니까 얘는 뭐가 되니? 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명제야. 그치? 그러니까 섣부르게 x만 보고 조건을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야. x가 있어도 뭐가 있잖아. x 제곱은 x가 실수일 때 이건 뭐야? 조건이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면 맞지? x가 뭐가 들어가는데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있지. 뭐야? 명제지. x 있어도 명제 될 수 있다. 그지? 이게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정의에 입각을 해주시라고요. 알겠니? 자, 필수 2번 보겠습니다. 명제의 부정 또는 조건의 부정을 말하고 부정의 참거짓을 판단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x는 1 또는 x는 2. 자, 이거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지. x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x가 1이나 2면은 이거 참이 되는 거야. 근데 x가 3이면 3이 아니지. 거짓이 되니까 조건이야. 부정 말해보자. 부정 말하면 이 얘기를 하고 있네. 소리 잠깐만. 자, 이제 볼 거는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문장이나 식이 그리고나 또는으로 결합된 형태를 볼 거야. P라는 명제가 있고요. Q라는 두 개의 명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명제를 그리고라는 접속사랑 또는이라는 접속사를 연결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각각 또 명제나 조건이지만 그들을 두 개를 묶어서 새로운 명제나 조건으로 탄생시킬 수 있는 거겠지. 그랬을 때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 가 있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명제나 조건의 뭐가 궁금한가? 부정이 궁금한 거라고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당연히 T가 아니다, Q가 아니다로 각각 부정이 되겠지만 가운데가 뭘로 바뀐다?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게 돼요. 이건 좀 이따 볼게. 결과부터 이렇게. 역시 P 또는 Q라는 명제 조건을 부정하면 각각이 부정된다고. 근데 또는 이게 가운데가 뭘로 바뀐다? 그리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걸로 볼 수도 있어.
만약에 이게 조건이라면 각각의 70합 존재하겠지. 그지? 봐. P의 70합은 대문자 P, Q의 70합은 뭐야? 대문자 Q지. 그지? 그러면 P 그리고 Q의 70합은 뭐가 되겠어? 우리 집합에 샀잖아. 앞에서. 두 집합을 그리고 연결되신 거. P에도 해당되고 Q에도 해당되는 거 뭐 하는 거야? 교집합 있죠. 우리 근데 조건 집합 할 때 있잖아. P 교집합 Q는 조건 집합 쓰면 X는 P의 원소 그리고 X는 Q의 원소다. 그때 쌤 얘기했잖아. 교집합은 뭐라고 연결된다? 그리고 연결된다. 반대로 합집합은 X는 P의 원소 이거나 또는 X는 Q의 원소 어느 쪽에만 속한다 보는 거네. 그래서 합집합은 또는이랑 접속사가 연결된다고 했죠. 마찬가지야. P 그리고 Q라는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을 뭐한다? 그리고니까 공통인 걸 찾으시면 되겠죠. 맞네? 얘는 P 또는 Q니까 P와 Q의 또는이니까 뭐야? 합집합을 구하시면 되겠다. 근데 그게 뭐라고 있냐? 부정이 되고 있지. 아까 부정을 하면 진리집합은 뭘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여집합이 된다고 했잖아. 아니다니까 이놈의 뭐가 되니? 여집합이 되는 거고 아니다니까 이놈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등으로만의 법칙에서 이 여집합은 어떻게 되니?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가운데 뭘로 바꿔? 합집합 바뀌었지. 여기도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인데 가운데 뭘로 바뀌어? 바뀌지. 이렇게 엎어졌다는 얘기는 뭐야? 접속사가 또는 바뀐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는 그대로 바뀐다는 얘기지. 등으로만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조건 또는 명제의 부정일 때 그리고와 또는 그리고는 부정되면서 바뀐다는 걸 알 수도 있겠어. 인지야. 그지? 그러니까 쉬워. 뭐만 생각하시면 돼. 그냥 부정하면 그리고는 뭘로 바뀌고 또는으로 바뀌고 또는 뭘로 바뀌고 그리고로 바꾼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앞쪽에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좀 읽어보시면 돼. 됐지? 이 조건들의 부정은 그리고는 또는 그리고 물론 각각이 부정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반대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P가 아니다 또는 Q가 아니다 한다 부정을 묶어내면 P 그리고 Q 전체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잖아. 마찬가지로 둘 다 부정이 돼 있으면 부정을 묶어내면 그리고니까 P 또는 Q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바꿔낼 수도 있어야겠지. 그럼 다시 본론 들어올게요. X는 1 또는 X는 2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 부정하는 거 있잖아. X는 1이 아니다. 자 또는이니까 가운데 뭘로 바뀌고요? 그리고로 바뀌고 X는 뭐가 아니다? 2가 아니다. 이게 부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참고해서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조건이니까 판단 안 되죠. 그 부정한 니도 뭐야? 조건이니까 판단 돼? 안 돼? 안 되죠. X값을 알 수 없으니까 판단 못해. 두 번째 거 보자. 4면 4보다 작다. 명제야 조건이야? 확실하잖아. 4면 4보다 작은 게 맞지? 참인 명제지. 그럼 이게 부정은 뭐야? 3은 4보다 크다가 아니지? 작지 않다. 그지? 작지 않다라고 써야 되고 또 다르게 쓰면 크거나 작다 이렇게 써도 제대로 된 부정이 되겠죠. 작지 않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 참 거짓은 3은 4보다 적지 않다. 거짓이죠. 이제 그렇게 봐도 되고 본래 명제가 뭐였어요? 참이었지. 그럼 부정은 당연히 뭐가 되니? 거짓이니까 그렇게 판단해도 괜찮겠네요. 세 번째 부정은 루트 2는 유리수이다. 그러니까 참이야 거짓이야 명제가 아니야. 루트 2는 거짓이지 무리수잖아. 무리수니까 거짓이지. 거짓인 명제야. 그럼 저거의 부정은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치? 유리수가 아니다. 그럼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본래게 거짓이니까 이건 뭐가 되니? 참이 되겠죠. 그렇지? 3번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명제.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 맞지? 1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잖아. 그치? 참인 명제네. 부정해볼까? 부정 잘 해보자. 1은 소수가 아니고 부정은 소수다. 맞지? 아니고는 뭐야?
그리고라고 나 아니요 그리고 그지? 그리고니까 뭘로 바꿔야 돼? 소수 또는 이는 합성수이다. 아까 블랙인데 이게 좀 아리까리하잖아 참고 판단하기가. 그럼 어떻게 돼? 블랙을 보면 되는 거야. 이게 참이었지. 참이니까 당연히 이건 뭐가 되니? 거짓이라고 판단하면 돼. 확실하게. 시간 그만 봐. 그래서 자 부정을 정확하게 뭔지는 알지만 그걸 실제 등장하는 명제나 조건을 직접 부정으로 만들어보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왜? 문제 풀다 보면 그래야 될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때 조심할 거 그리고나 또는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뭐한다? 부정할 때 바꾼다. 그리고 또는이 문장수에서 뭐뭐 이고 이렇게 붙잖아. 그리고란 뜻이야. 뭐뭐 이거나 나오면 무슨 뜻이야? 또는의 의미야. 그렇게 바꿔서 연습하시면 바꿀 때 그리고로 바꿔주시고 또는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6-2번) 한 번 더 해볼까? 빨리 말로 하자 그래. 글쓰기 귀찮게. 민지야 너부터 읽어라. 자 1번 명제야 조건이야? 주관이 조건이지. 부정 한번 말해볼까? x는 1 읽어봐. 읽는 그대로 읽어봐. 이거 어떻게 읽을 거야?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치? 이거는 크고라고 그랬지. 그럼 이게 사실 뭘로 연결된 거야? 그리고 연결된 거야. x는 1보다 크다. 그리고 x는 2보다 작다. 이걸 이렇게 쓰는 거야. 그치? 그럼 넌 부정은 당연히 뭐가 되니?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는 뭘로 바꾸고? 또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6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이다. 부정은 6은 2의 배수 아니 또는이니까 그리고 그치?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다. 잘하네. 3번은 말하는 거다. 그치? 영상 참이야 거짓이야? 참 명제네. 그럼 얘는 뭐야? 거짓이 명제네. 그치? 부정이 참이었으니까. 얘는 조건이지 그치? x는 1보다 조건이 같다. 또는 y도 조건이니까 참 거짓을 말할 수가 없지. 그치? 조금만 하면 익숙해져. 됐지? 그래서 명제와 조건 그리고 부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했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을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명제 조건 가지고 뭔가 할 준비를 한 거야. 아직 하나 더 나왔구나. 뭐든 있구나. 그 다음에 160쪽 보면 모든 또는 어떤 이 들어있는 명제라 돼 있지. 보세요. 아까 이렇게 서연이가 얘기한 거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야. 봐요.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얘는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지. x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 x가 뭐 실수 들어가면 0보다 크겠지만 실수한 얘기 없잖아. x가 뭐가 들어가면 2i 집어넣어봐. 2i 집어넣으면 2i를 적합하면 얼마 되니?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더하기는 0보다 작은 것도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x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참거짓을 말할 수 없는 이게 뭐야? 지금 조건이야 조건. 얘 조건이야? 근데 이 조건 앞에 뭔가 말이 붙어서 명제로 바뀔 수 있어. 어떤 말이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이건 뭐야? x가 실수기 때문에 어떤 실수가 들어가도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나오니까 무조건 뭐가 되니? 참이지? x가 뭔지 상관 있어 없어? 없지? 참이잖아. 이 참이 뭐가로 바뀌었어? 명제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조건이었는데 모든 실수 x라는 말이 붙음으로 인해서 명제, 그것도 참인 명제로 바뀌어버렸죠. 또 뭐가 붙을 수 있냐면 이런 게 붙을 수도 있어요. 얘도 참이야 거짓이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 그래서 뭐 2 집어넣었을 때 어떤 실수를 2라고 주면 2 집어넣으면 0보다 크게 나오지. 참이야. 그래서 뭐냐? 명제로. 둘 다 참이 명제.
그럼 둘의 차이는 뭡니까? 모든 실수 x에서 얘가 참이 되려면 이게 이자처럼 보면 조건이잖아. 이 조건을 내가 P라고 할게. 이 P의 실리집합 대문자 P가 뭐가 돼야 되니? 결국 모든 실수니까 뭐가 되니? 전체 집합이 되겠지. 모든 x를 바꿔놓어도 항상 참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걸 참이 되는 x 실리집합이 결국 내가 넣을 수 있는 모든 수 전체 집합이랑 같아져야겠지. 맞나요? 자, 두 번째 보자. 어떤 실수 x에서 이게 참이 되려면 마찬가지 예를 조금 필요로 한다면 이놈의 실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어도 되겠지만 굳이 전체 집합 필요는 없죠. 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참이 되려면 성립하려면 이걸 성립하게 하는 x가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분명히 그렇잖아. 어떤 실수에서 그 어떤 실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2를 넣었을 때 참이 되면 그걸로 충분히 이전차 참이라고 말할 수 있지. 뭐 5를 넣었을 때 참이 돼도 마찬가지지. 그게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따라서 이 P의 실리집합의 원소가 있기만 하면 된다고.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 있기만 되겠지. 그럼 뭐만 아니면 된다. 공집합만 아니면 되겠지. P의 실리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는 어떤 의미야? 얘를 참이 되게 하는 해서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근데 뭘로 바뀌어? 거짓으로 바뀌지. 근데 그게 공집합만 아니면 원소가 몇 개든 얘 문제는 참으로 바뀔 수 있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세요. 이런 조건에 모든 실수 x에 대해 또는 어떤 실수 x에 대한 이런 문장의 표현이 붙음으로 인해서 이 조건은 뭘로 바뀌고요? 명제로 바뀌는데 그 명제의 참 거짓은 모두일 때는 이 진리집합이 전체 다 되어야겠지. 전체라니까 전체 집합이랑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을 넣었을 때 바뀐 명제 같은 경우는 얘가 참이 되려면 그런 x가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진리집합의 원소가 공집합만 아니면 돼라고 할 수 있다. 이해되지, 그치? 이걸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세요. 모든을 가진 명제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은 뭐가 되니? 전부 다 돼야겠지. 전체 집합. 어떤을 가지고 있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그런 x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돼. 이제 선생님, 그 모든 실수 x라고 했을 때 공집합도 되겠네요. 응? 왜? P가 공집합이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니까? 이거는 전체 집합이라고. 전체 집합 안에 공집합. 아, 부분 집합. 그러니까 전체 집합 안에 부분 집합으로 공집합이 들어있지만 부분 집합이 아니고 근데 U 자체가 돼야 된다고. U 자체가. P는 전체 집합이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전체 집합의 원소가 100개면 실집합의 원소도 몇 개야 된다고요? 100개여야 한다는 얘기지. 모든 x니까. 여기 들어가서 x가 100개라면 그 100개를 다 넣었을 때 다 성립해야 되지? 참이지. 100개를 넣는데 100개 중에 99개는 참이지만 한 개라도 아닌 게 있으면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라는 거지. 왜? 모든 거에 대해서 성립 안 하는데 모든 거라고 그랬으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의 명제가 참이 되려면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넣었을 때 다 참이 돼야 된다고요. 그 말은 진리집합이 바로 뭐가 되니? 넣을 수 있는 모든 거의 집합, 전체 집합이랑 똑같아야 된다고. 그렇지? 얘는 어떤 x에서 이거 참이 된다는 얘기는 뭔가 x를 넣었을 때 이걸 만족하는 게 있기만 하면 얘는 참이 될 수 있겠죠. 그런 x가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야. 됐지? 부분 집합 얘기 아니야. 그냥 U라는 집합이랑 같은 집합이 된다고. 같은 집합. 또 밑에 있지 또 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1.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아니 어떤 x로도 1이 나와야 되는데 2 넣어봐. 거짓이지? 항상 성립하지 않잖아. 그치? 거짓인 명제야. 맞나요? 왜냐면 자 이거의 실집합은 얼마네? 얘를 참이 되게 하는 실집합은 1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그게 전체 집합이랑 같아요?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P가 U하고 다르니까 지금 얘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금 뭘 집어넣냐? X에다 뭘 집어넣었냐? 2를 집어넣으니까 거짓 나왔지. 이 2를 뭐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반례라고 불러. 반대가 되는, 그러니까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를 하나만 찾아도 얘는 거짓이 되겠지. 왜? 방금 얘기했잖아. 아까 했잖아. 99개가 다 성립하다 한 개만 아니어도 거짓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걸 거짓임을 보여주는 거 하나만 찾아도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반례는 한 개로 충분해. 그래서 보통 거짓인 명제를 밝힐 때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아닌 거 하나만 대입해본 거야. 그럼 더 이상 볼 것도 없지. 너는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니까. 됐지? 자, 이거 보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입니다. 자, 얘는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냐고. x 얼마? 1이나 마이너스 1지 그러면 성립하지? 하나만 있어도 성립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두 개나 있지? 이건 뭐야 그럼? 참인 명제지. 왜? 이놈의 진리집합이 뭐기 때문에? i라고 1이기 때문에 얘는 뭐가? 절대 공집합이 아니잖아. 어떤 명제는 공집합 아니면 무조건 참이 되는 거야. 다음 세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 x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자, 이건 뭐야? 거짓이라는 거. 그치? 실수 중에서 이걸 하는 거 없잖아. 그치? 이때 진리집합이 뭐가 되지? 공집합이 되버리지. 실수 중에서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따라서 이놈의 진리집합은 공집합이야. 공집합은 당연히 뭐는 아니니까 6 아니니까 참이 될 수 없죠. 두 번째 보자. 어떤 실수 x에 대해 x제곱은 마이너스 1 참이야 거짓이야. 어떤 이면은 그런 x가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다 했잖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실수는 있다 없다? 하나도 없지. 얘도 뭐가 되지? 하나도 없으니까 거짓이 되겠지. 이유는 이 조건의 진리집합 P는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야. 하나도 없지 않아야지만 명제가 참이 되는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 어떤 조건 앞에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표현이 들러붙으면 걔는 뭘로 바뀔 수 있다? 명제로 바뀔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명제니까 우리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참이냐 거짓이냐에 관심을 갖겠지. 사랑하지? 그러면 모든이 붙은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이 x가 될 수 있는 모든 게 돼서 네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랑 같아야 되겠다. 어떤이 붙은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런 x가 존재만 하면 되겠지. 진리집합의 원소가 존재만 하면 돼. 진리집합의 원소가 존재만 하면 돼. 공집합만 아니면 돼. 이거를 만족하지 못할 때는 이 명제들은 다 뭘로 돼? 거짓으로 바뀌겠지. 그리고 특히 거짓임을 보여주는 얘를 뭐라고 본다? 반례. 반례라고 부르고 반례는 하나로도 충분하다. 반례 하나만 찾아도 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세상에 있는 모든 백조는 희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희어. 그래서 참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어디 가서 까만 백조를 한 마리 잡아왔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명제는 뭐가 돼버려? 거짓이 되는 거야. 이 한 마리 때문에. 이 한 마리가 바로 뭘 역할하는 거야? 반례 역할하는 거겠죠. 근데 세상에 있는 어떤 백조는 까맣다. 그러면 그거는 세상에 있는 어떤 백조는 까맣다. 검은색이다. 그러면 검은 백조를 찾기 전에는 거짓이 명제지. 왜? 전부 다 흰 줄 알았거든. 어떤 백조 검은다고 그랬으니까 거짓이잖아. 근데 그 검은 백조 한 마리 잡아놓은 순간 걔 때문에 얘는 참이 되겠지. 왜?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이 되니까. 그런 느낌들을 좀 잘 살려봤으면 좋겠어. 됐지? 자, 그러면 안 끝났어. 161조. 자, 모든 어떤이 붙으면 명제로 바뀌니까 당연히 그 부정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자, 보세요.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그럼 그거의 부정은 뭐가 되겠어요? 한다. 나 p가 되겠지. 근데 이만 바뀌는 게 아니야. 차라 뭐도 붙어요? 모든이 뭘로 바뀐다? 어떤으로 바뀌어요. 어떤으로 바뀐다고. 반대로 어떤 x에 대해서 p라는 명제가 있어. 그거 부정차를 뭘로 바뀐다? 당연히 p가 아니다. 나 p가 되겠지만 앞에 있는 어떤이 뭘로 바뀌어?
봐. 쉽게 생각해봐. 자, 이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안경을 썼다. 자, 모든 학생들은 안경을 썼다. 명제지. 왜? 확인하면 되잖아. 한 명 안 썼으니까 거짓이 명제잖아. 자, 이거 부정할게요. 그럼 이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안경을 썼다의 부정은 모든 학생들이 안경을 쓰지 않았다. 모든 학생들이 안경을 썼다의 부정은 안경을 안 쓴 학생이 있다는 뜻이잖아. 어떤 학생들은 안경을 쓰지 않았다가 돼야 되지. 모든 학생들이 안경을 다 안 쓴 게 아니야. 뭘로 바뀌었냐? 어떤 로 바뀌잖아. 그지? 이 반에는 어떤 학생들은 안경을 안 쓰고 있어. 부정은. 어떤 학생은 안경을 썼다가 아니고 어떤 학생은 안경을 안 쓰고 있다의 부정은 안경을 쓰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안경을 쓰고 있다. 왜냐면 어떤 학생들은 안 쓰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전부 다 안경 쓰고 있으니까 그게 뜻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모든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을 부정하면 조건 부분을 부정하되 반드시 앞에 뭐로 바뀌어야 돼? 모든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모든 x에 대해서 P라는 걸 부정하면 얘를 부정하되 반드시 앞에 있는 모든도 뭘로 바뀌어야 된다? 어떤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있죠? 네? 그리고 부정하면 뭘로 된다? 또는 부정하면 뭘로 된다? 그리고 모든 부정은 뭐가 된다? 어떤 부정은 뭐가 된다? 모든 이렇게 되겠지. 물론 각각은 따로 부정해 주시되 앞에 붙은 그런 표현들만 어떤 모든 그리고 또는 그리고 이렇게 바꿔준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싸그리 묶어서 생각하시면 편할 거야. 자, 그럼 다시 문제 이어서 어디 봤나? 필수 3번이죠. 자, 전체 집합 U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에서 두 조건 PQ가 있는데 다음 조건의 질집합을 구하겠습니다. 자, 먼저 P부터 한번 해볼까? 조건 P의 질집합 보자. 3 이하가 조건 P야. 민지야? 그러면 1, 2, 3, 4, 5, 6, 7에서 3 이하 되는 건 얼마니? 1? 이게 P의 질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 Q가 이렇게 있어. 그럼 Q의 질집합 한번 해볼까?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를 찾아야 되지. 2차 부분 신입 때가 풀어봐야겠다. 2, 7. X는 뭐하고 뭐 사이가? 2하고 7 사이. 요 안에 찾아야겠죠. 전체 집합 U니까. 그럼 뭐 있냐? 3, 4, 5. 이렇게 각각 PQ의 질집합들을 구해냈어요. 그럼 1번. 자, not P의 질집합이야. not P의 질집합은 P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집합이 된다고 그랬죠. 1, 2, 3의 여집합이니까 뭐가 되니? 4, 5, 6, 7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5, 10. 2번. not P 이고 Q야. 자, 표현 봐. not P의 질집합 뭐가 되니? P의 여집합. 맞지? 자, 그리고야. 집합이니까 그리고에서 뭘로 붙더라? 그리고는 집합에서 뭘로 표현된다고 했어? 고집합이었잖아. 그치? 그리고 Q. 이게 이 명제의 조건의 질집합이 되겠죠. 됐지? not P 이고 Q는 P의 여집합, 교집합, Q. 어떻게 해야 돼? Q 빼기 P로 쓸 수 있어 이거? 그지? A 교집합, B 여집합은 A 빼기 B였으니까 Q 빼기 B지. 그럼 Q에서 P를 빼. 겹치는 거. 3만 빠지니까 뭐만 남아? 4, 5, 2 남겨. 이게 집합이 예산 쓰이네. 왜? 실리 집합도 하나의 집합이니까. 세 번째, 자. 전화. P 또는 not Q의 질집합 불러봐라. P. P. P 그리고 아니야,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진리 집합을 쓰라고. 진리 집합. 조건 P의 집합은 대문자 P잖아. 또는 뭘로 바뀌어? 집합을. 아니, 부정을 할 때 바뀌면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부정하라는 얘기 아니잖아. 다음 조건의 진리 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P 조건의 질집합이 대문자 P. Q 조건의 질집합이 대문자 Q. 얘를 참여되게 한 X값들을 모아는 게 얘. 얘를 참여되게 한 X값들을 모아는 게 얘. 그럼 얘. P 또는 not Q의 질집합은 집합을 생각하라고요. P 또는은 무슨 집합이었어? 합집합이었잖아. 앞에 합집합 우리 조건 집합 정의할 때 좀 전에 썼잖아. 또는이라고. 우리가 합집합이 A와 B의 합집합 어디야? A에 있거나 B에 있으면 다 모아는 게 합집합이지. 그래서 A 합집합 B를 우리가 조건 제시법 쓰면 어떻게 썼냐?
x를 원소로 봤는데 맞니? 네. x는 a의 원소여도 되고 또는 x는 b의 원소여도 되니까 그걸 다 모아놓은 게 합집합입니다라고 했잖아. 기억나? 네. 합집합은 뭐야? 또는이라고. 또는으로 우리가 두 집합을 합칠 때는 합집합으로 합치면 된다고. 자, a와 b의 결집합 생각해봐. 여기지. A와 B의 결집합은 원소 제집합, 조건 제집합으로 쓰면 X는 어디의 원소이기도 하고 A의 원소이기도 하고 그것만 만족하면 안 되지. 네. 동시에 뭐의 원소이기도 하는가? B. A와 B에 다 속하는 원소들 모아놓은 게 결집합이잖아. 그래서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이라는 뜻이잖아. 그리고는 결집합은 뭐다? 그리고 연결된다고. 따라서 두 집합을 그리고로 연결하고 싶으면 무슨 집합을 만드는데 합집합을 만들면 결집합을 만들면 된다고. 이렇게 매칭을 시키셔. 이렇게 합집합은 또는이다, 교집합은 그리고다. 또는이면 합집합으로 만들면 되는 거고요. 두 조건을 다 참이되게 하는 두 조건을 또는으로 연결할 때는 칠집합은 합집합으로 바꾸는 거고요. 두 조건이 그리고로 연결될 때는 칠집합은 교집합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P 또는 not Q니까 P의 질집합은 P, 그 다음에 not Q의 질집합은 Q의 여집합. 부정은 여집합으로 바뀐다고 했지, 그치? 또는이니까 무슨 집합을 만들어야 돼? 합집합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구하면 P, Q의 여집합은 뭐가 되니? Q의 여집합은 1, 2, 3, 4, 5, 6, 7 중에서 1, 2가 되겠죠. 따라서 1, 2, 3과 1, 2의 합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얼마니? 1, 2, 3이 되겠네. 4번 진짜 네. 칠리집합 표현해봐라. not P. 그럼 칠리집합은 P의 여집합. not Q. 칠리집합은 Q의 여집합. 이거 그리고 무슨 집합이야? 아이씨, 그리고니까 더한다 생각하지 마. 그리고면 교집합이라고 했어. 이게 칠집합이야. 됐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분모를 쓰는 게 좀 낫겠나? 네. 전체 일반으로 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P 합집합 Q가 얼마야? P 합집합 Q는 얘 둘을 상하로 모으니까 1, 2, 3, 4, 5, 6이지. 네. 그거의 예집합은 뭐만 남아? 7만 남았죠, 이렇게. 네. 결국 조건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우리가 칠리집합으로 바꿔 생각하면 결국은 이제 집합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리고 집합 연산을 많이 했던 거니까 익숙하게 각 조건들의 칠리집합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조건들을 집합으로 표현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야. 자, 부정이 있으면 칠리집합은 뭘로 바뀐다? 어떤 집합이 여집합으로 바뀐다는 거. 그지? 그리고 연결돼 있으면 칠리집합은 무슨 집합? 교집합을 만들고요. 또는 연결돼 있으면 칠리집합은 뭘로? 합집합으로 만든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셔도 대처는 문제 없어. 다시 한번 더. 이거를 너네가 머릿속에 이제 정리를 할 때 막 그런 거 아니었어. 선생님 왜 또는 합집합이고 왜 그리고 이렇게 바꿉니까? 모든 케이스마다 다 이거를 내가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해서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돼?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우리가 성립하는 걸 앞에 설명했잖아, 그렇지? 그럼 그 다음부터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갖다 써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겠지. 매번 할 때마다 막 직접 원소들 다 나열한 다음에 겹치는 거 또는 양쪽에 다 모을 일은 없잖아. 그치? 할 때마다 각각의 칠리집합들을 다 구한 다음에 막 이런 연산들을 해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기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또 하나, 그리고는 뭐야? 교집합. 또는이면 합집합. 모든은 부정하면 어떤은 부정하면 모든. 그리고는 부정하면 또는 부정하면 그리고. 어떤 집합을 부정하면 여집합. 조건을 부정하면 칠집합은 여집합으로 바뀐다. 그것만 기억할 수
다섯 개로 이제 이렇게 다른 거지.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P의 질집합 한번 써볼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어디부터 들어가니? 마이너스 1, 0, 1, 2까지 들어가겠죠. Q는 방정식이니까 풀어보자. 따라서 X는 얼마다? 0 또는 3. 따라서 Q의 질집합에는 뭐만 들어간다? 0하고 3만 들어가겠죠. 문제 없지? 네. 자, 이때 난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냐? 여기다가 이거 P이고 나 Q의 질집합을 구하는 거거든. P이고, 그러니까 이걸 직접 쓰다면 이러잖아. 봐봐요, 세나. P이고니까 마이너스 X가 이게 P잖아. 이걸 한번에 대신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나 Q. 이거를 참이되게 하는 X가 동무는 거잖아. 네. 그러면 다시 이거 해서 뭐 이거니까 양쪽을 다 만족하는 걸 찾아야겠지. 그리고니까. 그럼 이걸 열심히 풀어서 그러면 이게 0이 아니게 되게 하는 건 뭐야? 0이 되게 하는 게 0하고 3이니까 이걸 만족하려면 0하고 3은 아니면 되겠지. 0하고 3은 아니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도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 안에서 0과 3을 뺀 나머지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찾아도 돼. 또 얼마나 번거롭네, 그지? 어차피 우리가 PQ를 금방 구해냈으면 저 PQ 가지고 바로 어떡하겠다. P이고 나 Q의 질집합 자체가 이미 P이고 교집합 나 Q니까 Q에 교집합이잖아. 그러면 P 빼기 Q였죠 이게. P 빼기 Q니까 얼마야? 여기서 이걸 빼면은 0만 빠지니까 이렇게 해서 금방 나올 건데 매번 그렇게 해서 직접 이걸 직접 대입해가지고 직접 문장으로 길게 늘어쓴 다음에 그걸 만족하는 X값을 찾을래? 아니요.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집합이 연산 앞에 생겼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훨씬 쉽잖아. 그치? 그래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뭘로? 대문자 P로 바꾸는 거고요. 나 P의 진리집합은 뭘로 바꾼대? P의 여집합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치? P 또는 Q는 뭘로 진리집합에서는 합집합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P 교집합 Q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맞지? 그 다음에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 나트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맞지? 어떤 x에 대해서 p다를 부정하면 뭘로 바뀌어? 모든 x에 대해서 나 p다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 또는 q를 뭐 하면? 부정하면 뭘로 바뀌면 되고요? 나 p 그리고 나 q로 바뀌면 되는 거고. q 여기 미쳤다. p 그리고 q는 부정하면 뭘로 바뀌어? 나 p 또는 나 q 이렇게 바뀌면 되지. 요것만 있으면은 더 이상 할 것도 없잖아.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변형시켜주고 질집합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집합이 연산하면 돼. 마지막 봐요. 필수의 때 4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아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천천히 하자. 그래서 오케이? 3번까지 할게. 자, 오늘 여기 165쪽까지 3번까지 복습하시고요. 자, 숙제 밀린 친구들 손들어. 다 밀렸지? 넌 안 밀렸냐? 어휴, 채점 안 했네? 이따 채점 해라. 자, 숙제는 일단 집합까지만 해요. 알겠어? 요거는 우리 표현까지 복습하시고요. 라이트 때는 집합까지만 2단원까지만 다 해오세요. 알겠죠? 좀 시간을 줄 테니까 밀린 거 이번엔 다 메꿔서 와. 화요일까지 텀이 길잖아요. 됐지?